손발 찬 사람 많죠. 이렇게 손발이 차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약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초 배웠으니까 어떤 처방들 생각나요? 부자, 건강, 오약, 천호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그런 약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사역에 역이 되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는 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로 양기를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손발이. 사역탕의 구성은 부자와 건강 그리고 감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약으로 차가운 것을 해결하는 거죠. 굉장히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는 이중환이에요. 이중환은 건강, 감초는 사육탕이랑 똑같은데 인삼과 백출이 들었어요. 요 건강 부자를 빼고 이렇게 약을 묶으면 사군자탕이 돼요. 복령, 백출, 자감초, 인삼. 좀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사군자에서 복령을 빼고 건강을 넣은 게 이중환이에요. 사역탕은 이중환에서 인삼, 백출을 빼고 부자를 넣은 게 사역탕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거에 올빵한 처방이 사역탕이에요. 그럼 손발이 따뜻해질까요? 이 약을 먹었더니 환자가 뒤집어졌어요. 증상이 확 더 심해졌어요. 가슴에 번조증이 생기고 없던 두통까지 생기고 잠도 못 잔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른 아이디어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양기가 어해서 손발이 찬 게 아니라 기체로 손발이 찬 거예요, 선생님. 그럴 때 쓰는 약들이 또 있지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처방이 사역산이에요, 이번엔. 탕이 아니라 산이에요. 글자는 한 끗 차이인데 처방 구성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시오백작이 주역이에요. 그럼 시오백작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시오가 간기 울결도 해소해요. 화해 소양해요. 백작도 산견, 단단한 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줘요. 그래서 잘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간혈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간을 도와줘서 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간은 이렇게 스프레드 하는 일을 하거든요. 잘 소통시키거든요. 간이 잘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처방이 사육산이에요. 오랄 테스트를 해보면 다 긴장해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그럼 손발이 차져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기가 뭉치는 거예요.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굴만 보면 딱 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일주일 내내 같이 붙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손발이 차지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약이 사역산이에요. 한약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냥 차니까 따뜻하게 한다가 한약이 아니라고요. 손발 찬데 소화제 쓰면 어떨까요? 활명수, 보화환 이런 게 다 소화제거든요. 향사평산.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혹은 아이를 키워보시면 애가 급체가 있잖아요. 그때 입술이 파래져요. 애는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그러는데 입술이 파래져요. 입술만 파래져요? 손발도 차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체에서 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손발 찬데 무조건 따뜻한 약, 건강 부자만 생각했는데 시오백작약으로도 손발 찬 걸 치료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소화제 갖고도 치료할 수 있어요. 식체를 풀어주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계속 만성적으로 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손발이 찬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평유산 변방을 준다고요. 활명수도 평유산 변방이에요. 따뜻하게 하는 약이라면 거리가 먼데 그런 약을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했죠. 부자 건강으로 따뜻하게 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간기, 스트레스 받는 거, 기울을 풀어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식체를 풀어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더 뭐 있을까요? 제가 재미있는 처방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처방은 당귀작약산이라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일본에서 부인병에 가장 많이 쓰이는 3대 처방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손발찬데 1등, 2등 처방이 당귀작약산이에요. 당귀작약산은 사물탕과 오령산의 합방이에요. 근데 지왕이 빠져요. 그리고 육개절영이 빠져요. 그리고 삼습시키고 보혈하는 약이 당귀작약산인데 도대체 얘가 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귀작약산을 많이 쓸까요? 이게 지금 찌무라 제약에서 나온 간단하게 다이아그램으로 이 약을 어디다 쓰는지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어지럽다, 머리가 무겁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다, 아랫배가 차다, 생리불순이 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다. 어깨 결리고 허리 아프고 아랫배 차고 생리불순에도 손발 차고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이게 당귀 자약산의 적응증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당작미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여기 보면 이게 당작미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귀와 당귀 작약산을 쓰면 잘 낫는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당귀 작약산을 쓸 만한 미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미인이냐면 이런 미인이에요. 피부가 창백하고 삐쩍 마른데 성격은 또 예민해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차져요. 왜 차질까요? 갈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빈혈기가 있고. 피가 부족하면 손발이 차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소통시켜도 안 되고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호해줘서 이렇게 생리불순도 치료되고 아랫배 찬 것도 치료되고 어깨 결림도 치료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손발 따뜻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걸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허리가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방에서 당장미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 비슷한 처방으로 당귀 사역탕이 있어요. 당귀 사역탕은 당귀 작약산과 매우 유사한 적응증에 써요. 가장 중요한 공통병리는 보혈이에요. 혈이 부족해서 손발이 찬데 쓰는데 당귀 사역탕은 계지탕이 합방이 되어 있어요. 계지탕에 당귀를 넣은 약이 당귀 사역탕이에요. 계지탕에 당귀, 목통, 세신이 들어갔어요. 이 당귀 사역탕이 이 우리나라 한의사 선생님들이 손발 찬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여기다 보통 오수유 그리고 생강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역탕, 사역산, 당귀 사역탕, 그리고 당귀 작약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적으로 모두 이 손발이 찬데 쓸 수 있는데 사역탕은 양기를 보호하죠. 그리고 사역산은 이 뭉친 것을 풀어주죠. 당귀 사역탕은 보혈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계지탕으로. 당귀 작약산은 보혈하면서 뭉친 거 풀어주는 약이에요. 당귀 사역탕은 사역탕이랑 좀 비슷하고요. 당귀 작약산은 사역산이랑 비슷하죠. 사역탕이랑 당귀 사역탕이랑 모두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역탕이랑 당귀 사역탕은 따뜻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사역산이랑 당귀 작약산은 풀어준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당귀 사역탕이랑 당귀 작약산은 보혈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손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기전은 다 다르죠. 당귀 사역탕이랑 당귀 작약산은 보혈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약 구성을 보면 당귀 백작약의 구성이 달라요. 당귀 사역탕은 보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귀가 백작약보다 3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당귀 작약산은 이 뭉친 걸 풀어주는데 더 중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작약이 당귀에 5배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건 처방의 구성이 아주 오묘하죠. 자, 그런데 열을 꺼주는 약으로 이 손발 찬 거를 치료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한 3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막 눈이 빨개지죠. 컴퓨터 보고 머리는 막 스팀이 나요. 얼굴은 빨개지고 집중해서 타이프 치고. 그런데 어때요? 발은 얼음같이 차져요. 봄철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 올라가는 열을 지모황백으로 꺼줘요. 그럼 위에 있는 열기가 내려가니까 자동적으로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맛에 한약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생각이 재밌어요. 그런데 무조건 찬 거는 따뜻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거 육미지왕탕이에요. 숙지왕, 복령, 산약, 목단피, 산소유, 택사. 육미지왕탕. 거기다 지모황백은 허혈을 꺼주는데 최고로 좋은 약이에요. 얘네는 콤비예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 더 깡패처럼 힘이 세져요. 그래서 얘가 허혈을 꺼주니까 눈으로 올라왔던 열기, 얼굴로 올라왔던 열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빠져버리진 않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갈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화기제, 물과 불이 잘 소통을 하게 되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수족냉증을 가지고 어떤 처방을 쓰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수족냉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자유롭게 할지를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공부할 때도 그 처방과 적응증 이렇게 일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나시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처방들이 수족냉증에 활용될 수 있고요. 또 그 처방을 외우기보다는 또 다양한 처방들의 본질을 알아서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